우리는 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친밀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걸까요? 좋다, 싫다, 그것 말고 이렇게 라는 이 간단한 말 대신 왜 우리는 상대방이 알아서 내 마음을 읽어주기만을 바라며 홀로 불만족을 감수할까요? 만약 제가 우리가 그토록 풀지 못했던 만족의 격차가 사랑이나 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단지 두 사람의 몸이 물리학적으로 잘못 정렬되었기 때문이며 그 정렬을 바꾸는 단 하나의 과학적 기술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의 밤을 깨고 그동안 신화와 오해의 영역에 맡겨두었던 관계의 만족도를 과학과 해부학의 수술대 위로 올려놓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최고라고 믿어왔던 혹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관계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우리의 가장 지적인 토론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는 단순히 어떤 자세가 더 좋다, 혹은 어떤 자세가 더 자극적이다를 나열하는 흥미 위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왜 남성과 여성은 만족에 이르는 경로가 해부학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었는가? 그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절정의 격차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두 사람의 신체 구조, 즉 신체적 기반의 한계를 넘어 정신적 기반인 교감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과연 존재하는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체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기술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은 절반은 맞습니다. 정서적 교감이 배제된 기술은 차가운 체조나 기계적인 노동에 불과합니다. 영혼 없는 바이올린 연주와 같죠?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틀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체위만큼이나 우리의 성생활에서 가장 과소평가되고 가장 심각하게 오해받는 영역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체위는 단순히 상대방과 몸을 겹치는 모양이나 형태가 아닙니다. 체위는 과학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신체가 만나 만들어내는 정교한 물리학이자 생리학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활을 잡는 법, 현을 긋는 각도, 운지법을 전혀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 명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아닌 끔찍한 소음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충만해도 활을 거꾸로 잡고 바이올린의 나무 몸통을 긁고 있다면 감동적인 연주는 불가능합니다. 성관계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 어떤 악기보다도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체위란 우리가 만족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두 사람의 몸이라는 악기를 어떻게 잡고 어떤 각도로 연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활 잡는 법과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 연주를 위대하게 만드는 영혼의 영역이며 체위라는 기술은 그 영혼을 현실로 구현하는 육체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 기술의 중요성은 해부학적으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듯 여성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쾌감 기관인 음액은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밀집된 곳으로 그 대부분이 신체 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부르는 많은 전통적인 자세들은 이토록 중요한 기관을 해부학적으로 비껴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는 질 내부로 향하는데 여성의 쾌감 버튼은 질 외부에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수많은 커플이 관계 횟수와는 상관없이 겪는 절정 격차의 가장 큰 물리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위는 단순한 자극의 변화가 아닙니다. 삽입의 각도, 깊이 그리고 마찰되는 부위의 변화는 남성의 사정 조절 능력과 흥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떤 자세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시간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어떤 자세는 극도의 자극을 주어 더 빠른 쾌감을 유도합니다. 즉, 체위는 과학입니다. 두 사람이 그날 원하는 목표, 예를 들어 오늘은 깊은 정서적 교감이 중요해. 혹은 오늘은 여성이 빠르게 만족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남성이 조금 더 오래 조절했으면 해.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와 같은 서로 다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정식을 함께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질문조차 하지 않았던 이른바 주요 3가지 자세, 즉 3가지 기본 자세들을 과학이라는 차가운 메스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자세들을 정말 알고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정상이 남성상의입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기본이자 사랑의 상징처럼 여깁니다. 서양에서 선교사 자세라고 불리는 것도 이 자세가 사랑과 순결함을 담고 있다는 문화적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이 자세의 가장 강력하고 대체 불가능한 장점은 분석에서 언급된 대로 심리학적 친밀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봅니다. 눈을 맞추고 숨결을 느끼고 언제든 자유롭게 키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 결속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폭발적으로 촉진시킵니다. 상대방의 행복한 표정 혹은 흥분된 표정을 직접 보는 것은 우리의 거울 뉴런 체계를 자극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나의 감정처럼 느끼게 만드는 즉 공감의 수준을 최고로 높입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에게 안겨 보호받는 듯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성적 만족에 매우 중요한 안전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심리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자세가 생리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신체적 만족도를 본다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인은 여성의 음핵 절정에는 가장 비효율적인 자세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핵은 질 입구 위쪽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일반적인 수직적 수평적 피스톤 운동은 여성의 질 내부를 향합니다. 즉,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음핵은 해부학적으로 정렬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지점을 향해 움직입니다. 물론 남성의 치골 아랫배뼈, 이 움직임 중에 간헐적으로 음핵 부위를 스치거나 압박할 수는 있지만 이는 매우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극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질 전벽에 위치한다는 질 전벽의 특정 부위를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 역시 모든 여성이 민감하게 느끼는 것도 아니며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남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팔과 어깨의 핵심 근육으로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동시에 리드미컬한 운동을 해야 하기에 체력 소모가 가장 극심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인은 정서적 교감에는 최고점 만점을 줄 수 있지만 음핵의 직접적 자극에는 최저점을 줄 수밖에 없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여성 상위입니다. 이 자세는 말 그대로 판도를 바꾸는 자세입니다. 여성의 절정을 다룬 거의 모든 통계와 연구에서 여성 상위는 자위와 더불어 언제나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자세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여성이 관계의 주도권과 통제력을 완벽하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이란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통제권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직접 움직임으로써 삽입의 기폐함인 속도, 그리고 앞서 그토록 강조했던 각도를 밀리미터 단위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수직적 피스톤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음핵이 남성의 치골에 가장 정확하고 기분 좋게 마찰되도록 갈아내는 듯한 원형의 움직임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질 전벽의 특정 부위를 가장 잘 자극하는 각도를 스스로 찾아내어 그 지점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 크기나 모양과 상관없이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최적화된 자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성 상위의 핵심입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분석에서 언급된 대로 기본적으로 체력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이 흥분하고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시각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시각적 자극제가 되어 남성의 흥분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원본 대화에서 지적되었듯이 남성이 완벽하게 누워있는 자세는 때때로 발기강직도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혈류의 방향성과 중력의 영향 때문인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현실적인 단점은 이 모든 움직임을 여성이 주도해야 하기에 여성의 체력 소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체와 핵심 근육이 약한 여성의 경우 만족에 도달하기 전에 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결론은 명확합니다. 여성 상위는 여성이 자신의 해부학적 구조를 가장 영리하게 활용하여 스스로 절정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여성 친화적인 자세입니다. 세 번째, 후배 위 후방 삽입, 즉 뒷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아마도 주요 세 가지 자세 중에서 가장 본능적이고 자극적인 자세로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원본 대화의 통계처럼 남성들이 선호하는 자세로 자주 꼽히는데 그 이유는 생리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깊이입니다. 이 자세는 해부학적으로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내부로 가장 깊게 삽입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자세로는 도달하기 힘든 질 깊숙한 곳 일부 성학자들이 질 깊숙한 민감 지점이라 불리는 매우 민감한 지점이나 자궁경부 근처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궁경부 자극은 일부 여성에게는 참을 수 없는 쾌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여성에게는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반드시 상대방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둘째, 긴장감입니다. 남성 입장에서 여성의 질 조임을 가장 강하고 촘촘하게 느낄 수 있는 각도이기도 합니다. 셋째, 심리학적 요인입니다. 분석에서 언급된 지배감이나 소유감과 같은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활동을 줄이고 본능을 담당하는 변형계의 활동을 촉진시켜 남성의 흥분도를 극대화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여성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의 음핵과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음핵은 몸 앞쪽에 있는데 모든 자극은 뒤쪽에서 오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바이올린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현을 빼놓고 활로 바이올린의 뒷판만 긁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음핵 자극을 통해 주로 절정을 경험하는 대다수의 여성에게 후배 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는 일부 여성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대신 소외되거나 비인격적인 도구처럼 느껴지게 만들 위험성도 내포합니다. 원본 대화의 조언처럼 여성이 허리를 더 깊이 숙여 질 깊숙한 민감 지점 자극을 유도하는 변형이 가능하지만 이는 여전히 음핵의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후배 위는 깊이감과 남성적 본능의 만족을 위한 자세일 수는 있으나 보편적인 여성 절정이나 정서적 교감을 위한 자세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 주요 세 가지 자세의 장점만을 완벽하게 취합할 수는 없을까요? 즉, 정상위가 주는 폭발적인 정서적 친밀감과 여성 상위가 보장하는 확실한 음핵 자극, 그리고 후배 위가 선사하는 짜릿한 깊이감을 모두 한 번에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1티어 체위, 즉 과학자들이 설계한 성교 정렬 기술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성교 정렬 기술은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정교한 기술이며 그 핵심은 바로 정렬입니다. 이 기술은 수십 년 전 서구의 성치료 전문가들이 왜 그토록 많은 여성들이 남성 상위 자세 정상위에서 절정을 느끼지 못하는가 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위의 가장 큰 문제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음핵 자극의 부재라는 해부학적 결함임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성교 정렬 기술은 이 문제를 다른 자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위라는 그 자세 안에서 물리학과 해부학을 통해 정면으로 돌파한 가장 위대한 혁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정상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자 완전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교 정렬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과학적 원리를 마치 정밀한 기계를 분해하듯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기본 정렬과 밀착입니다.
성교 정렬 기술은 기본적으로 남성 상위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편안하게 정상위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성이 일반적인 정상위처럼 여성의 아래쪽, 즉 다리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여성의 몸 위로 몇 센티미터 정도 의식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남성의 치골 아랫배의 단단한 뼈, 이 여성의 음액 부위와 정확하고 빈틈없이 밀착되도록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의 상체는 거의 완전히 포개지며 남성의 가슴이 여성의 가슴에 닿고 서로의 얼굴은 키스하기 좋은 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렬입니다. 두 번째 원리, 자극의 주체 변경입니다. 이 자세가 완성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성의 음액을 자극하는 주체가 더 이상 남성의 성기가 아니게 됩니다. 자극의 주체는 남성의 치골과 하복부, 즉 몸통 그 자체가 됩니다. 원본 대화에서 내 뼈다귀로 내 몸뚱아리로 밀착해 주셔야 돼 라고 원초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해부학적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은 것입니다. 단단하고 넓은 면적의 치골이 여성의 예민한 음핵 부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압박하고 마찰하게 됩니다. 성기가 아닌 뼈와 몸으로 자극한다는 이 발상의 전환이 성교 정렬 기술의 첫 번째 혁신입니다. 세 번째 원리, 움직임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이것이 성교 정렬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많은 연습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전통적인 수직적 피스톤 운동, 즉 성기를 깊게 삽입했다가 빼는 왕복 운동을 멈춰야 합니다. 아니,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모든 움직임은 수평적으로 그리고 원형으로 바뀝니다. 즉, 성기는 삽입된 상태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한 채 얕은 삽입을 유지합니다. 남성의 골반이 여성의 골반을 상대로 마치 갈아내듯이 부드럽게 위아래로 혹은 작은 원을 그리며 흔들리는 수평적 움직임을 구사합니다. 이 수평적 움직임을 통해 정렬된 남성의 치골이 여성의 음액을 끊임없이 그리고 리드미컬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이것은 깊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대신 마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교 정렬 기술의 두 번째 혁신입니다. 네 번째 원리, 여성의 능동적 참여입니다. 이 자세는 절대로 남성 혼자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것이 성교 정렬 기술을 협동의 예술로 만듭니다. 여성은 단순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리를 남성의 허리나 등 위로 감아 올려야 합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상대방을 껴안는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의 골반을 지렛대 원리처럼 위로 들어 올려 남성의 치골과 자신의 음액 사이의 밀착을 극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잠금 장치입니다. 혹은 원본 대화에서 제안된 것처럼 여성의 엉덩이 밑에 비계를 하나 혹은 두 개를 받쳐 골반의 각도 자체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더 강한 밀착을 위한 과학적인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자세가 1티어라고 불릴까요? 왜 원본 대화에서 걔도 좋고 나도 좋고 한 큐에 간다는 그런 궁극의 표현이 나왔을까요?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정서적 친밀감 정상위의 장점을 느끼는 동시에 그토록 필요했던 직접적인 음액 자극, 여성 상위의 장점 2, 그것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됩니다. 여성은 더 이상 친밀감과 쾌감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피스톤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성기 전체가 여성의 질 내부와 강하게 밀착되어 갈리는 듯한 매우 강렬하고 새로운 전체적인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깊은 삽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정 조절에 민감한 귀두 끝에 자극이 줄어들어 시간 조절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성교 정렬 기술은 남성의 치골로 여성의 음액을 공략하고 남성의 성기로는 여성의 질 내부, 질 전벽의 특정 부위 포함을 동시에 압박하며 두 사람의 몸을 완전히 밀착시켜 심리적 안정감까지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동시 만족을 위해 설계된 과학적 합작품인 것입니다.
물론 이 자세는 기술이기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수직 운동의 유혹을 참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삽입이 아니라 밀착이라는 것을,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라는 것을 두 사람이 함께 인지하고 소통하며 즐겁게 연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자세, 완벽한 신체적 기반의 기술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모든 커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체위가 관계의 물리학이라면 우리에게는 그 관계를 지속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심리학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신체적 기반이 아무리 훌륭한 명차라 할지라도 운전자의 정신적 기반이 엉망이거나 두 사람의 목적지가 다르다면 그 차는 굴러가지 않거나 엉뚱한 곳으로 갈 것입니다. 원본 대화에서도 매우 현명하게 지적했듯이 절정이 성관계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두 사람이 교감하고 탐구하는 아름다운 여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절정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는 순간 관계는 즐거움에서 압박감으로, 소통에서 수행평가로 변질됩니다. 우리는 혈도 찌르듯이 절정이라는 버튼만 찾아 누르려는 기계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효율이 아닌 탐구에서 옵니다. 원본 대화에서 전의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 사전에서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이라는 접두사는 그것이 본 게임을 위한 준비 단계나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는 폄하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완벽한 메인 디시이며 그 자체로 완벽한 성관계입니다. 키스 애무, 부드러운 대화, 뜨거운 눈 맞춤, 서로의 몸을 지도처럼 탐험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미 관계의 핵심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커플들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의 가장 큰 원인은 나쁜 기술이나 작은 성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통의 부재, 즉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는 여기가 좋아, 혹은 그렇게 하면 조금 아파, 혹은 오늘은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혹은 내가 너무 까다롭고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보일까 봐 우리는 그저 침묵하고 인내하며 때로는 거짓으로 연기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 배려라고 착각한 거짓 연기가 관계를 서서히 멍들게 하고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상대방의 행복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오는 뭐 할 때 가장 흥분이 돼. 나는 사실 네가 이렇게 해줄 때가 제일 좋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귀에 바람 부는 건 너무 간지러워서 싫어. 나는 네가 오늘 이 옷을 입은 모습이 유난히 예뻐 보여. 이런 솔직한 대화와 교감이 그 어떤 화려하고 현란한 체위보다 두 사람을 더 강렬하고 깊은 만족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그러나 너무나도 견고하게 믿고 있는 몇 가지 오해와 낭설들을 의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하나씩 바로잡고자 합니다. 원본 대화에서 이 주제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중요한 사실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낭설, 즉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거짓 신화는 관계를 많이 하면 질이 넓어지거나 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단 1%의 진실도 없는 완벽한 거짓입니다. 여성의 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탄력성을 가진 근육기관입니다. 질 내벽은 루게라고 불리는 수많은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주름들은 마치 고무밴드나 아코디언처럼 평소에는 촘촘하게 접혀 있다가 필요에 따라 엄청나게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성의 질은 태아의 머리 평균 직경 약 10cm가 통과하는 출산의 통로입니다. 그 엄청난 물리적 확장을 겪고도 산후 몇 주가 지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는 이 경이로운 기관이 그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남성의 성기 평균 직경삼에서 4cm가 삽입된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넓어지거나 늘어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여성들이 특히 출산 후나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그 느슨함, 헐거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질 자체가 넓어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질이라는 터널을 외부에서 든든하게 감싸고 있는 근육들, 즉 골반저근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반저근은 우리의 방광, 자궁, 직장 등 하복부의 모든 장기를 받쳐주는 해먹과도 같은 거대한 근육층입니다. 이 근육이 바로 질을 360도로 감싸고 있으면서 질압, 즉 조이는 힘을 만듭니다. 출산 과정에서 이 근육이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노화로 인해 근육의 힘 근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면 질을 조여주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헐거움이라고 느끼는 감각의 진짜 원인입니다. 터널 자체가 넓어진 게 아니라 터널을 조이는 근육이 약해진 것이죠. 오히려 원본 대화에서 매우 흥미롭고 역설적인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한 명을 분만한 여성보다 2명, 3명을 분만한 여성이 이 골반저근의 탄력도 질압과 오히려 더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대한 확장을 겪은 근육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 강력하게 수축하고 회복하려는 생리적 특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이고 건강한 성생활은 골반저근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그 부위의 혈류를 촉진시켜 오히려 질 건강과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성관계 횟수는 질의 넓이와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골반저근을 다시 강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팔 근육이 약해지면 아령을 들듯이 골반저근도 운동을 통해 얼마든지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본 대화에서 이구동성으로 정답으로 제시된 케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19사 10년대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아놀드 케겔 박사가 요실금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한 매우 과학적이고 검증된 골반저근 재활 운동입니다. 이는 단순히 질을 조이는 운동이 아니라 약해진 골반저근 전체를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소변을 참거나 방귀를 참을 때 사용하는 바로 그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였다가 수축해 푸는 이완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나 엉덩이,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골반저근만을 고립시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여성에게는 요실금을 예방하고 성적 만족도를 극적으로 높여주며 남성에게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사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야말로 남녀 모두에게 이로운 1티어 운동입니다. 만약 케겔 운동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원본 대화의 조언처럼 뛰기나 스쿼트, 브릿지 같은 하체 및 핵심 근력 운동도 골반저근 강화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근육의 약화나 조직의 노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 대화에서 언급된 것처럼 질압 측정기라는 정밀한 기계를 통해 현재 나의 골반저근의 힘, 압력과 탄력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신체 근육량을 재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처방받거나 혹은 물광 주사처럼 질 내부의 수분과 콜라겐을 공급하는 시술, 체음 시술이나 콜라겐 유도 시술처럼 꺼진 볼륨을 채우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시술, 혹은 광선 치료를 통해 질 점막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등의 다양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대화에서 언급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며 오늘 강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성생활의 전제 조건이 되는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 한국 사회에서는 임신 중절과 관련된 법에 역사적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불법의 영역에 묶여 음지에서 행해지던 임신 중절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존중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임신 14주 이내에는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한 명의 과학자이자 한 명의 여성이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매우 의미 있고 올바른 방향의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본 대화의 의사분께서 아주 진솔하게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성생활은 쾌감인 동시에 그 결과로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는 엄중한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임신과 출산은 한 개인과 그 아이 모두에게 축복이 아닌 거대한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의 의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준비가 안 됐는데 낳아서 산후 우울증을 겪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준비가 되었을 때 아이를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을 때 낳는 것이 맞다는 그분의 철학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 성생활과 성인식을 논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본 대화의 의사분이 산부인과를 선택한 이유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정신과는 무섭고 신경과는 공부가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는 여성들을 돕고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숭고하고 행복한 순간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 자신을 기꺼이 껴주는 그 감동이 좋아서였다는 그 고백.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논의의 본질이 아닐까요? 우리의 성의 기술이나 쾌락의 차원을 넘어 생명과 감동, 그리고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4.4분이라는 평균 시간의 함정에서 시작하여 세 가지 기본체 위의 과학적 허와시를 냉철하게 분석했고 궁극의 1티어 체 위인 성교 정렬 기술의 정교한 해부학적 원리를 배웠으며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적인 낭설들을 의학적으로 격파했습니다. 오늘의 이 길고 깊었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결국 단 하나입니다.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는 시간이나 크기 혹은 횟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잘 정렬되고 소통하는가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상대방의 몸과 어떻게 해부학적으로 정렬되어 있는가? 당신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과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감각에만 의존하는 불확실한 항해를 하지 마십시오.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해부학적으로 접근하며 심리학적으로 소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평범한 습관을 완벽한 예술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영감과 과학적인 용기를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이거나 혹은 가장 크게 공감했던 깨달음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성교 정렬 기술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혹은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여러분만의 깊은 성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더 깊고 더 솔직하며 더 건강한 토론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임상성악 박사 김아영이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